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도시가스 공급 설비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그 천연에서 얻어지는 LNG를 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수용가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 산업체에 공급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제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공급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할 때는 계략적으로 이와 같이 공급합니다. 먼저 LNG를 갖다 수송선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생산기지, 일반적으로 그 도시가스 정확히 도시가스 성분을 갖다 분석한 다음에 일반적 주 배관을 통해서 보통 약 7km, 이건 주로 이제 평택기지나 우리가 저기 가까운 평택기지나 인천기지나 일반 가까운데 이제 이런 그 기지에서 들어오고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기지가 있죠. 그랬을 때 LNG 선을 조정해서 갖고 와가지고 약 주 배관이 공급관리소를 통해서 약 7km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압력이 고압으로 그냥 7km, 7메가파스칼로 즉 고압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고압으로 공급한 것을 갖다 지구 정압기를 통해서 공급관을 갖춰서 지역, 즉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합니다. 약 이때 도시가스 공급할 때는 약 0.85 메가파스칼, 0.45 메가파스칼 요하치에서 약 그래도 압력이 이 7 메가파스칼보다 낮게 공급하고, 산업용은 그 목적물의 발열량을 내기 때문에 약 3 메가파스칼 정도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료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여기 근처 강남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이와같이 가스사 공급사의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해 지역별로 나눠져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압기를 통해서 지역 정압기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이때 업체로 들어간 산업체로 들어간 생산설비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일반 산업체에 들어가고 가정용의 수용가루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도시가스는 가스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저압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공급할 때는 이와 같이 LNG선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그 가스 공사, 여기는 가스 공사죠. 가스 공사에서 일반 가스를 받아가지고 안전에 저장하고 있다가 기화를 시켜서 발전용이나 산업체용이나 가정용을 어떻게 도시가스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에 공급해서 도시가스가 이와 같이 수용가에 공급하고, 수용가에 이제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 압력이 저압 공급 압력, 저압은 얼마예요? 도시가스의 저압은 저압식이라는 것은 0.1서부터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인 것을 갖다 우리는 저압 공급 방식이라고 도시가스에서 구분했습니다. 저압 공급 방식은 0.1 메가파스칼 미만인 가스, 이 공급을 저압. 이게 대부분 수용과 가정에 공급하는 가정에 일반 그 산업용이나 가정용에 공급하는 게 되고, 중압이죠. 중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1 메가파스칼 미만인 거, 보통 이제 많이 대량 수용가나 일반적으로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는 게 중압 공급하는 0.1 메가파스칼 이상 1 메가파스칼 이하를 중압 공급을 받게 되었고, 일반 가스공사 같이 압력이 7km 요하치 되는 것을 우리는 고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1 메가파스칼 이상 공급 방식은 우리가 보통 고압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스공사는 고압을 취급하고 1 메가파스칼 이상이니까 약 7이니까 고압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도시가스에서는 약 중압 정도, 가정용은 저압으로 이와 같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범위, 고압 공급 방법, 저압, 중압, 압력 범위를 우리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분류해서 고압, 중압, 저압의 저압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입니다. 0.1. 그러면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치면 얼마? 0.1 메가파스칼을 뭘로? 일반적으로 같은 것은 약 킬로그램을 하면 약 1kg per 제곱센치
약 1kg/제곱센티미터 같죠. 그래서 약 1kg 미만인 거, 즉 0.1메가파스칼 미만을 우리가 저압이라 한다. 이제 압력범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LP 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법이면 LP 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만들 때 이용하시면 LP 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합니다. 앞에서 LP 가스 공급 방식의 공기 혼합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서 공기를 섞어서 발열량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즉 LP 가스를 또 LNG 기지에서 인수한 거 외에 저희 일반 가스를 만들어서 LP 가스를 도시가스화 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직접 LP 가스를 직접 하는 LP 가스와 LP 가스를 그대로 받아서 직접 도시가스로 만드는 도시가스 직접 혼입 방식, LP 가스를 직접 도시가스로 혼입하는 방식, 그다음에 공기 혼합 방식, 그다음에 LP 가스 외에 여러 가지 가스를 갖다 섞어서 하는 변성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LP 가스를 도시가스화 만드는 방법은 즉 직접 혼입하는 방법, 공기를 갖다 섞어서 하는 방법, 변성가스, LP 가스 외에 다른 가스를 집어넣어서 만든 변성가스 공급 방식, 이런 게 도시가스를 만든 LP 가스를 도시가스화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건 별도로 이건 LPG 공급 방식이 아니라 LPG를 이용한 도시가스입니다. LPG를 이용한, 즉 직접 공기 또는 변성 혼합 방식이 있다. 혼합 방식입니다. 혼합해서 도시가스화 시켜서 공급한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갖춰서 공급하는데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수용가까지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옵니다. 그랬을 때 공급 설비를 보면 먼저 가스 홀더가 있습니다. 가스 홀더. 가스 홀더, 일반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가스 홀더. 가스 홀더는 일종의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비슷한 겁니다. 일반 LP 가스를 갖다 서지 탱크, 보조 탱크를 놓고 하듯이 일종의 보조 탱크, 즉 메인 평택 기지나 일반 저희 인천 기지나 이런 데서 저장하는 LNG를 갖다가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일시 저장하는 경우, 저장하는 데 쓰는 게 홀더입니다. 그래서 홀더는 가스를 일시 저장하는 곳, 일시 저장하는 곳으로 홀더, 말 그대로 홀더다.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홀더, 가스를 저장하는 홀더는 종류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종류는 먼저 유수식, 즉 물로 싸는 유수식 일반적으로 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수식 있습니다. 즉 물을 사용해서 탱크 주변에 물을 사용해서 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물로 보호하는 유수식이 있다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수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일반 고압으로 저장하는 고압식,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즉 고압식은 일종의 서지 탱크다, 보조 탱크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가스 홀더는 유수식, 무수식, 고압식,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그 가스 홀더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있습니다. 가스 홀더의 기능은, 가스 홀더는 일반적으로 가스 홀더를 왜 설치하냐, 이 기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갖다 공급하는데 홀더의 기능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스 수요 시간이, 가스를 갖다 쓰는 때 일반적으로 피크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스 쓸 때 피크시간, 피크시간은 가장 많이 쓸 때, 피크치 가장 높을 때, 가장 많이 쓸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보통 일반 가정으로 살펴본다면 가스를 많이 쓰는 때가 아침, 점심, 저녁, 이와 같이 식사 때 가장 많이 쓸 거고, 그 중간에는 거의 안 쓸 경우가 많겠다. 그랬을 때 그 가스 수요제의 시간적 변동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적 변동에 대한 일정한 제조 가스량을 안정하게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대로 공급한다면, 쓸 때만 제정한다면 일반적 제조 시간이 늦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적 변동에서 아침, 점심, 저녁 변동에 대해서 일정 제조량을 갖다 쌓아줘가지고 저장대가 넣어가지고 제조 가스량을 안정하게 공급한다. 즉 가스량을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피크시 모이더라도 저장 탱크에 일반적으로 저장된 걸 쓰다 보니까 공급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지만 정전이나 배관공사 같이, 이와 같이 정전이나 배관공사 같이
예. 배관 공식 같이 요 배관 공식 잠깐. 예 누르야 돼. 예. 예 누르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잘못 누르서 그 키보드 F5 한번 눌러주시면 키보드 F5. 키보드 F8? F5. 5? 네. 그리고 저기 디스플레이 설정 눌러주시면. 지금 아까까지 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누르시면. 바로 하시면. 네, 예. 예, 두 번째 이제 그 가스 정전이나 예, 일반적으로 전기가 그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정전되거나 배관 공사를 하거나 예, 정전하거나 배관 공급하거나 이럴 때 배관 공급할 때 그 배관 공급할 때 제조 또는 공정 공급시설이 일시적으로 장애 있을 때 만약 그 가스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정에 쓰는데 일반적으로 배관이 끊겨서 못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그 공급 지장이 있을 때 일시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관이 이제 가스 공급이 안 될 때 이럴 때 공사를 하거나 배관을 밸브를 잠궜거나 이랬을 때 이와 같이 서지 탱크에서 즉 가스 홀더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장 많이 쓸 때 피크시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쓸 때입니다. 가장 많이 쓸 때 피크 시에 각 지구에 공급함으로써 동시에 배관의 수송 효율을 높인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때 일시적으로 그 저장 탱크 양이 저장했는데 쓰는 수용가가 많아서 많다 보니까 사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많이 쓸 때 하더라도 탱크에서 있는 양을 잔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송 효율이 높다. 끊기지 않고 공급한다. 끊기지 않고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정 변동. 이제 탱크에다 가스나 도시가스를 만들어서 LNG 가스를 갖다 집어넣어서 기화시켜서 공급하는데 이때 그 안에서 섞이다 보니까 서로 혼합되다 보니까 조정 변동이 있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스의 열량, 성분, 연소성 등은 균일해진다. 즉 탱크 안에서 서로 혼합되다 보니까 일정한 한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섞여서 그와 일정 압력에서 섞이다 보니까 열량, 성분 조성이 서로 믹스하다 보니까 일정해진다, 균일해진다, 균일해진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스홀더의 기능입니다. 가스홀더의 기능은 가스량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송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연소성이나 성분, 열량 등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홀더의 가장 큰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기능. 그래서 홀더의 용량 상자를 놨습니다. 이것도 홀더를 쓸 때는 용량을 설정해야죠. 용량을 설정할 때는 요아차입니다. 용량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S 용량 메타기 최대 제조 능력 M은 일반적으로 최대 공급량 S 곱하기 S 곱하기 시간당 공급률을 공급률을 A를 합니다. 공급률 여기다가 델타 H는 가스홀더의 가동 용량입니다. 가동 용량 곱하기 24시간, 하루 24시간, 24시간을 갖다 그때 공급한 시간당 공급량, 시간당 공급량이 제조 능력보다 많은 시간, 제조 능력보다 많은, 즉 일반적으로 제조 시간 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 일반적으로 홀더의 공급은
최대 제조 능력은 세제곱미터 per day 하루입니다. 하루. 1일, 여기 1일입니다. 1일이고, 최대 S, 최대 공급량 S, 거기다 일반적 공급률, 시간당 공급률, 같이 A라고 두고, 마이너스 델타 H, 가스 홀더의 가동 용량, 세제곱미터 per day죠. 이제 1일이니까 1일이니까 24시간 T, 24시간 T에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홀더 낸 그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압송기 봤습니다. 압송기. 일반적으로 홀더에서 저장해 놓은 걸 갖다 압송기를 통해서 가스압을 보내주는 게 압송기. 압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송기. 압송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압송기 종류는 일반적으로 압축기, 쪽 압송기와 같이 편한데 압송기 종류는 터보, 즉 블로우 형식으로 해서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즉 터보형 압송기, 임팔러 회전에 의해 가지고 임팔러 저 압축기가 그렇죠. 임팔러 회전에 의해서 가스압을 높이는 방식, 즉 이제 일반 압송기가 있고, 즉 압송기, 즉 임팔러 회전에 의해서 가스압을 높여서 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압송기가 있고, 즉 가동 날개형 회전식 압송기입니다. 이것도 터보랑 비슷하겠는데 이건 회전 날개가 있다. 즉 회전 날개, 회전 압송기, 즉 회전 날개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줌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즉 회전 날개 가스 압송 방식이 있고, 기타 누주 플러라서 두 개의 톱니바퀴 돌아가시 노터가 돌아가는 누주 블러가 있고, 피스톤 방식으로 왕복동 압축기처럼 피스톤으로 밀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압송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압송기 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 가스압을 높여주는 게 일반 터보 압송기식이 있고, 왕복동 이런 것도 있고, 그 일반적으로 누추식, 가동 날개형 회전 압송기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봐시고, 압송기 용도는 뭐습니까? 도시가스 제조 공장에서 원거리 멀리 이송할 때 멀리 이송할 경우에 일반 압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 줘야 배관 흐름의 마찰이나 굴곡관에 의해서 흐름을 저할 때 가스압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에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거리 수송할 때 이때 압송기가 필요하고, 즉 압력을 재상승, 원래 공급 압력보다 압송기를 써서 압력을 높여주는데, 이런 데 쓰는 게 되겠습니다. 재상승, 즉 재승합하는데 압력을 높여주는데, 압력을 높여주는데 쓰는 게 압송기였고,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홀더의 압력으로 피크가스 홀더 압력만으로 피크시 공급하는 압력이 홀더의 압력으로 공급이 안 될 때, 즉 압력만으로는 전 필요량을 보낼 수 없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가스를 생산해서 홀더에 저장했는데, 홀더에 저장한 양이 피크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이때 빨리 가스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압송기를 집어넣어서 압송기를 갖다 불어넣어서 압송기를 통해서 가스 압력을 높여줍니다. 즉 홀더의 압력만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럴 때 압송기를 쓰게 되겠습니다. 압송기. 압송기와 같이 됐고, 일반적으로 홀더하고 압송기 한번 봤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도시가스는 원래 일반 무치,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중간에 배관을 터져가지고 나와가지고 흘러나온다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모이겠죠. 위로 모여서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누설되면 냄새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누설됐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치제입니다. 부치제는 보통 부치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할 때 부치제를 사용하는데, 부치제는 누설 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는 무색, 무치,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이 쉽게 발견할 수 없어서 냄새를 통해서, 즉 냄새를 낼 수 있는 향료, 즉 부치제,
부치제를 1000분의 1번, 이 1000분의 1은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1000분의. 부치제를 드는데 자기 맘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 1000분의 1 비율을 넣어가지고 이 도시가스가 누설된 걸 확인할 수 있는 냄새,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치제입니다. 즉 냄새를 통해서 도시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부치제입니다. 부치제의 구비 조건은 이러죠. 즉 냄새를 통해서 도시가스 누설된 걸 알아보기 위해 쓰는 건데 부치제의 구비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독성이 없어요. 부치제로 즉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가 독성이 있어서 누설되면 사람이 막 치명적이거나 위험하거나 그러면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즉 냄새는 나더라도 독성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독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존재하는 냄새와 명확히 이게 도시가스 냄새인지 아니면 딴 냄새인지 알 수가 없다면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확히 구분된다. 도시가스구나. 이 냄새가 나면 도시가스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히 구분되는 그 냄새를 가져야 부치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냄새인지 저 냄새인지 모르면 안 되겠다. 즉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을 것, 두 번째 명확히 구분될 것, 어떤 가스인지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마이너스 20도, 30도 같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극히 낮은 농도에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 냄새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누설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냄새 나고 여름철은 냄새 나고 겨울철은 냄새 안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농도가 낮을 때도 명확히 도시가스구나 확인할 수 있는, 즉 냄새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아니라 가스 미터에 흡착되지 않을 것, 가스기에 부치제를 집었더니 가스 노터 회전체에 들어가는데 막거나 배관 흐름을 저해하거나 일반적으로 응고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착되어 가스 흐름을 방해할 때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가스나 가스 미터에 흡착되지 않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연소하고 연소 후에 유해 냄새가 없을 것. 그 사람의 연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연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료로 써서 태웠을 때 연소 후에 냄새가 없어야 됩니다. 냄새가 없어야 된다. 만약 연소해야 하는데 냄새가 나서 황이나거나 독성가스가 나면 안 되겠죠. 냄새가 없어야 된다. 기타 이제 도관 내 상용 온도, 도관에 쓰는 상용 온도에서 응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도관에 사용돼 부착되거나 또 응축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부치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치제가 들어가서 배관을 갖다 부식시거나 가스 장치를 갖다 부식시켜서 녹슬게 하거나 장치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부식을 시키지 않을 것.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일 것. 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수분이 많습니다. 배관 지나가는데 수분이 있어서 물에 다 녹아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을 것이 좋다.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아까 앞에서 연소해서 냄새가 없을 것 했는데 이와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하더라도 독성을 가지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화학적으로 즉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가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면 토양에 대해 투과성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상시 공급할 때 그 지하의 배관을 통해서 지하 배관을 사용한다. 지하 배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 배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양을 투과하지 못한다면 토양에 그대로 녹아듣거나 흡수돼 버린다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의 투과성이 투과돼가지고 땅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냄새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면 또 도시가스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고, 가스보다 부치제 냄새가 더 비싸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일 것 또는 가격이 쌀 것, 가격이 싼 부치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부치제가 가격이 낮은 걸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취제의 구비 조건 이런 쭉 이런 사항은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도시가스를 취급하려면 이런 성질한테 기억하셔서 만약 시공하더라도 이런 성질이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취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취제의 종류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취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취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쓴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취제는 THT 이거 뭐냐? 그 테트라 하이드로 설퍼닐해 가지고 THT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냄새가 뭐냐? 냄새는 석탄가스랍니다. 석탄가스랍니다. 석탄가스라고. 그러면 TBM 테트라 부틸 메르캅탄이라서 양파성 냄새예요. 양파성 냄새. 요 냄새 기억하죠. 아, TBM은 양파성 냄새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DMS는 마늘성 냄새. 디메칠 디메칠 술폰 디메칠 술폰이라서 일반적으로 마늘 냄새가 나는 마늘 냄새가 나는 거고 기타 이제 마늘 냄새나고 그다음에 그 부식성은 THD가 일반 가스 중에 물 또는 산소 존재 시 이것들은 부식을 일으킬 수 있고 일반 TBM은 일반 배관, 강철 등을 부식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나 산소에 부재 시 산소 물이나 산소가 없으면 부재 시 부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봤더니 고무 플라스틱에 대해서 팽윤 이와 같이 이런 게 들어가서 부식을 시켜서 크게 즉 확장 다시 해서 강도를 약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식성 일반 부취제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대부분 THD는 일반적으로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산화하거나 중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안정한 화합물. 이건 뭐야? TBM은 내산화성. 일반적으로 산화 즉 녹슬지 않는다. 녹슬지 즉 안정된 이것도 내산화성 즉 안정된 화합물이 되었고 그다음에 토양에 투과하는 일반 TH는 보통입니다. 그 흡착이 돼서 좀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TBM은 일반적으로 좋다 아주 좋겠고 그다음에 DMS 이것도 일반적으로 흡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흡착 안 되니까 좋다. 투과가 잘 된다. 투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테트라 하이드로 설파닌은 일반 분자식이 이와 같습니다. CH2 CH2라고 돼요. CH2 이와 같이 CH2가 되겠고 구조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쓰면 CH2 그 다음에 황이 들어가는 게 4개의 하이드로 4개의 탄화수소 하이드로 설판이 황이 들어가 있다 있습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겠고 이게 테트라. 그러면 이제 테트라 부틸 테트리트 부틸 메르캅탄은 이와 같이입니다. 탄소 하나 이와 같이. 탄소가 원래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 4개에 메르캅탄이 들어가고 그 SH가 들어가 있는 거 이와 같이 CH3 그다음에 SH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뭐냐 4개의 탄소가 들어가 있는 메르캅탄 이거 메르캅탄이다. 메르캅탄. 디메칠설파닌은 황에다가 이왔죠. 황에다가 그 디메칠 CH3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양쪽 디메칠 설파닌 황 이와 같이 들어간 거죠. 이와 같이 들어간 걸 우리는 부취제의 구조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은 특히
석탄가스 냄새 난다, 양파향 난다, 마늘 냄새 나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좀 한번 지나가서 다음에 이제 부치제의 주입세, 부치제의 주입세. 이런 부치제를 갖다 1000분의 1씩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설비는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치제를 집어넣는 주입 설비였습니다. 먼저 액체를 주입한, 즉 1000분의 1, 약 1000분의 1, 도시가스 1000에 부치제 1을 집어넣는 방법은 먼저 펌프 주입, 펌프로 그대로 일정 시간 지나면 펌프를 집어넣어서 용량을 집어넣는 펌프 주입 방식. 적하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위에서 이런 배관이 같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배관에 떨어뜨려서 공급하는 펌프를 모달을 사용해서 집어넣는 펌프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것은 펌프 주입 방식. 적하 배관 지나가는데 위에다 이 부치제를 놓고 부치제를 갖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려. 그럼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관이 들어갑니다. 바이패스 관을 이와 같이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이와 지나갈 때 바이패스 밸브를 갖다 바이패스 밸브를 연결해서 여기 부치제를 갖다 집어 넣으면 여기다 부치제를 갖다 옆에서 바이패스 관을 통해서 집어 들어가는 방법, 미터 바이패스 방식 이와 같이 있겠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액체 주입 방식은 펌프 주입 방식, 적하 주입 방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요 세 가지가 있겠고, 증발 방식입니다. 증발 방식은 증발시켜서 할 때는 바이패스 증발 방식, 바이패스 관을 이용해서 바이패스 관, 요 같은 메인관에서 바이패스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요 바이패스 관, 여기다 일반적으로 좀 부치제를 집어넣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 위크 증발식, 관 호스에 지나가는 것처럼 이같이 공급하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위크 증발 방식, 위크 증발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치제 증발, 액체 주입 방식은 펌프, 적하, 미터. 증발은 일반 증발은 부치제를 갖다 증발시켜서 액을 집어넣으니까 증발시켜서 공급하는 것이 바이패스 증발, 일반적 위크 증발, 순간순간 증발시켜서 공급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위크 증발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치제, 기타 처리 방법. 만약에 같이 부치제를 잘 쓰다가 부치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될 때, 이럴 때 부치제 처리 방법. 부치제가 잘 쓰다 보니까 부치제가 남아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럼 부치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때 부치제 처리 방법. 먼저 부치제가 들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치제를 흡수해서 처리하는, 즉 활성탄 흡착법. 그래서 활성탄 흡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또 화학적 산화처리법, 화학적으로 산화시켜서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연소법, 즉 화학적으로 일반 산소를 공급해서 부치제를 갖다 원래 부치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 연소법, 태워서 부치제를 제거하는 연소법 이왔습니다. 그래서 부치제 처리 방법은 활성탄의 방법, 화학적 산화 방법, 연소법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가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펌프 압축기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